그 전날 밤에 공은 그레고리오 13세가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자 가장 사랑하는 줄리오도 잊어버리고 급고 출동했던 것이다. 줄리오 밑에는 옛날에 라누초의 부하였던 약 30명의 병졸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시대에는 교황이 건립된 기간에는 법률이 전혀 맥을 못 추고 누구나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무력만이 판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이날 저물기 전에 꼴로나 공은 이미 50명 이상의 적을 교수형에 처할 수가 있었다. 줄리오도 수하에 40명도 못 되는 부하밖에 없었지만 로마 진격을 감행했다. 가스트로 수도 원장의 심부름꾼들은 모두 원장을 배신하지 않고 성마르타 수도원 근처의 오막사리에서 살고 있었다. 그레고리오 13세 위독 상태는 이미 일주일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었다. 깡피리알리 부인은 그 틈을 타서 그 지하도의 마지막 8칸가량의 공사에 착수하려고 그 시기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지하실을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부인은 그 계획의 목적이 세상에 탄로나지는 않을까 하고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브란치 보르테가 베트렐라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엘레나가 심부름꾼으로 삼았던 옛날의 줄리오의 병졸 3명이 갑자기 발광한 것 같이 되었다. 엘레나가 땅속 깊은 밀실에 유폐되고 이를 적응하는 수녀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도 병졸 중의 한 사람인 우고네는 수도원 문 앞에 와서 즉시 주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괴상하기 짝이 없는 탄원을 했다. 그는 거절당하여 문 밖으로 쫓겨났다. 우고네는 낙심하면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수도원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붙잡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동전 한 입씩을 주기 시작했다. 함께 기뻐해 주시오. 줄리오 브란치 보르테님이 돌아오셨소. 살아계셨단 말이요.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주시오. 우고네의 두 동료는 하루 종일 우고네에게 동전을 운반했다. 세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동전을 나누어 주었으므로 마침내 동전은 바닥에 나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세 사람의 병졸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성마르타 수도원 입구에 서서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과장된 태도로 절을 하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줄리오님께서 돌아오셨소. 줄리오님께서 돌아오셨소. 이 씩씩한 사람들의 작전은 성공했다. 동전을 뿌리기 시작하고 나서 36시간도 채 못되어 엘레나는 깊숙한 지하 감옥의 한 방에서 줄리오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줄리오라는 말을 엘레나를 그야말로 광난 상태로 몰아넣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게 너무 심한 짓을 하셨군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이 놀라운 소식은 시녀 마리에타에 의해 확정되었다. 마리에타는 자기의 금폐물을 모조리 제공해 가지고 감금 중에 있는 엘레나에게 식사를 나르는 문지기 수녀의 뒤를 따라 들어갈 허락을 얻었던 것이다. 엘레나는 마리에타와 얼싸안고 기쁜 눈물을 흘렸다. 기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 난 너하고 올해는 같이 못 있을 거야. 그럴 리가 있나요? 교황님의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틀림없이 아시아의 금고형도 기껏해야 국외 추방으로 변경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줄리오님을 내가 다시 만난다고? 어떻게 만나 배울 수가 있겠니? 이 죄 많은 내가 말이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간 뒤 사흘째 되는 날 밤중에 성당 밑바닥에 깔린 돌의 일부가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움푹 꺼져 들어갔다. 성마르타의 수녀들은 수도원이 당장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혼란은 극도에 달했고 저마다 지진이라고 외쳐댔다. 성당 바닥의 돌이 꺼지고 나서 약 1시간 후 깡피레알리 부인이 엘레나가 부리던 세 사람의 병조를 앞세우고 지하도로 해서 지하 감옥으로 들어왔다. 승리입니다. 됐어요. 원장님! 하고 앞서 들어온 병졸들이 저마다 외쳤다. 엘레나는 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줄리오 브란치 보로떼가 함께 온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모시고 온 것은 깡피레알리 부인뿐이고 줄리오는 수천 명의 군대를 몰고 알바노를 점령했으므로 아직 알바노까지밖에 와 있지 않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엘레나는 마음을 놓고 다시 본래의 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깡피레알리 부인이 나타났다. 종복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간신히 걸어오고 있었다. 종복은 화려하게 성장하고 허리에 단도를 차고 있었으나 그 아름다운 복장도 흙투성이였다. 엘레나야, 너를 구출하려고 왔단다 하고 깡피레알리 부인이 외쳤다. 누가 구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가요? 깡피레알리 부인은 어리둥절했다. 눈을 크게 뜨고 찬찬히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엘레나는 몹시 흥분하여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부인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자, 들어다오, 엘레나야. 나는 아무래도 사실을 말해야 할 처지가 되었구나. 그때는 우리 집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닥친 직후였으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몹시 후회하고 있단다. 그러니 용서해 주렴. 줄리오 브란치 보르떼는 살아 있단다.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깡피레알리 부인은 처음엔 딸의 말뜻을 알지 못했지만 이내 여러 가지로 애정어린 말로 애원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얻지 못했다. 엘레나는 십자가 쪽으로 획 돌아앉아서 아무 말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다. 꼬박 1시간 동안이나 깡피레알리 부인은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한 번만이라도 이쪽을 돌아보게 하려고 마지막 노력을 다 기울여 보았으나 허이사였다. 이윽고 딸은 골이 나서 말했다. 알바노의 제 작은 방에서 이 십자가의 대리석 밑에 그의 편지가 감춰져 있었어요. 그때 차라리 아버지께서 저를 찔러 죽여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만 나가주세요. 그리고 돈을 좀 놓아두세요. 종복이 겁을 집어먹고 자꾸만 신호를 보냈으나 깡피레알리 부인은 여전히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엘레나는 초조해졌다. 하다못해 1시간만이라도 혼자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제 일생을 망쳐놓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제 마지막 순간까지 망쳐놓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이 지하도는 2~3시간은 염려 없을 거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렴. 나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깡피레알리 부인은 쓰러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은 다시 지하도로 나갔다. 엘레나는 병졸 한 사람에게 말했다. 우고네,
자네는 여기에 있어 주게. 그리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 어쩌면 내 몸을 지켜줘야 할지도 모르니까. 어디 단검과 장검과 비수를 보여봐. 노병은 손질이 잘 된 무기를 꺼내 보였다. 그럼 밖에 나가 있어줘. 줄리오님에게 긴 편지를 쓸 테니까 반드시 직접 찾아뵙고 전해드려야 해. 아무것도 감출 건 없지만 자네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부탁하고 싶지 않아. 자네라면 이 편지에 쓰여 있는 것을 보아도 괜찮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놓고 가신 이 금화는 모두 자네 주머니 속에 넣어두게. 내게는 50체키로만 있으면 돼. 저 침대 위에 놔둬. 그렇게 말하고 엘레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